네, 8월 20일 로투데이 오늘은 이슈 플러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했는데요. 이로부터 3일 만인 오늘 중개수수료 개편을 확정했습니다. 관련 내용 박아름 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박 기자, 먼저 정부가 중개수수료 개편을 확정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오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.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4년 전 6억 원대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상승한 만큼 중개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인데요. 쉽게 말해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 부담이 높아지자 중개수수료를 깎은 겁니다. 국토교통부는 앞서 토론회에서 3개 안을 제시하면서 그중 하나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. 결과적으로 3개의 안 중에서가 아닌 제3의 안이 채택됐습니다. 네,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개편이 되나요? 네, 우선 매매의 경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요율 수준이 유지됩니다. 구체적으로 5천만 원 미만은 현행과 같은 그 상한율 0.6%에 25만 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됩니다. 5천만 원에서 그 2억 원 미만은 상한율 0.5%에 수수료 한도는 80만 원입니다. 2억에서 6억 원 미만도 현행과 같은 0.4%의 상한율이 적용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억 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집니다.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하면 6억에서 9억 원 미만 구간 상한율은 0.5%에서 0.4%로 낮아지고 9억에서 12억 원 미만은 0.5%, 12억에서 15억 원 미만은 0.6%, 15억 원 이상은 0.7%의 요율이 설정됩니다. 이에 따라 9억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또 12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수수료 상한은 1,0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. 고가주택인 15억짜리 그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는 그 중개보수가 최대 1,350만 원이지만 개편안 요율을 적용하면 1,0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. 또 일부 구간에서 매매보다 임대차 중개보수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그 같게 설정했습니다. 이게 임대차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? 네, 임대차의 경우에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. 5천만 원 미만은 0.5%의 한도 20만 원, 그 5천만에서 1억 원 미만은 0.4%의 한도 30만 원, 1억에서 3억 원 미만은 0.3%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됩니다. 그러나 3억 원 이상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. 3억에서 6억 원 거래는 상한 요율이 0.4%에서 0.3%로 낮아집니다. 아울러 현행 체계에선 6억 원 이상부터는 모두 0.8%의 동일한 상한요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6억에서 12억 원은 0.4%,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0.5%, 15억 원 이상은 0.6%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됩니다. 정부는 수수료의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그 요율 상한 등을 직접 규정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되면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됩니다. 이게 뭐 중개수수료율 말고 또 달라지는 게 있다면요? 네, 이번 개편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. 첫 번째로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를 상향합니다. 구체적인 보장 한도는 개인의 경우 연 1억에서 2억 원으로, 법인은 연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립니다. 두 번째로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연장하게 되는데요. 중개사협회 공제금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. 이 밖에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해 지자체, 중개협회, 소비단체 등 참여하는 그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추진하게 되고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개사 위탁교육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, 또 주택, 토지, 상가 등 분야별 특화 전문화 교육 도입을 추진합니다. 네, 근데 앞으로는 이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도 좀 강화가 된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부 객관식에 매 과목 40점 이상, 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을 경우에 합격합니다.
이에 신규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매 2만 명 수준으로 매우 높은데요. 정부는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다만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라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 이전에 연구 용역 실시 및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단계적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그리고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중개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다는 건데 좀 업계 반발이 상당할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당장 공인중개사 개인 사업자들은 그 전국 각지에서 동맹휴업에 돌입했습니다. 안 그래도 거래가 줄어 힘든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야기한 집값 폭등의 책임을 공연히 공인중개사 업계에 떠넘긴다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. 아울러 공인중개사 협회 측은 9억 원 이상 거래의 수수료 인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9억 원 이하 거래에 대한 수수료까지 인하하는 것은 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. 또 정부가 업계와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지 3일 만에 이런 식의 개편을 단행하는 건 토론회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. 이에 이미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개편안에 대해 결사 반대하면서 그 전국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. 다만 소비자단체 측에서도 이번 개편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인데요.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6억에서 9억 원대 그 요율은 0.1%포인트만 낮췄다는 이유입니다. 이렇다 보니 당분간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도 좀 계속될 것 같고 부동산 중개 업계 반발이 좀 쉽사리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모처럼 원만한 좀 타협점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. 오늘 잘 들었습니다.